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김좌진 장군이 맞나? 으흠. 김두한은 정말 장군의 아들인가? 최근까지도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오늘 확실하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보통 김두한을 대한민국 조폭 1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낭만주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직을 해체해요. 그때 틈을 보고 1.5세대가 이정재와 동대문 사단, 그리고 이정재가 그렇게 잡혀 들어가고 끝나면서 누가 나오냐면 그 신상사라는 애가 있어요. 들어보면 아실 텐데 조양은하고 범서방파 만든 김태촌. 뭘까요? 세상의 모든 수다. 다락방. 요즘 제 유튜브 피드에 가장 많이 뜨는 영상이 네. 야인시대입니다. 옛날 분. 그 남자들은 아마 야인시대 되게 많이 봐요. 의외로 내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좀 이따가 이제 숫자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처럼 뭐요? 자연인이다? 처럼 나는 자연인이다. 요즘에 나는 자연인이 안 뜨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뭘 보는지 주로 얼마나 자주 보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보는지를 계산을 해서 이제 피드에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튜브로 야인시대를 거의 다시 한번 완판으로 다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맞아요. 본인은 안 보죠? 처음에 볼 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죠. 본방할 때는 봤어요. 야인시대. 장인어른이 봐서 보는 몇 년도죠? 2002년 그니까요. 월드컵. 월드컵 때 같이 했어요. 언제 했냐면 2002년 7월 29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방영되었는데 무려 124편. 되게 많아요. 장수했네요. 오, 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봤고 그리고 보고 있다 여전히. 그 당시에는 웬만하면 100회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편 드라마가 많았지. 요즘 최근에 끝난 거 있잖아요. 거란전쟁. 사람들이 엄청 기대했어요. 100회 이상 가기를. 요즘에는 되게 돈도 많이 들고 예전에는 한번 대작이 나오면 30% 40% 이상 받기 때문에 광고료도 그만큼 세게 붙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끼케야 뭐 5% 6% 내외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그러면 광고가 그렇게 비싸지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돈은 예전에 비해서 투자되는 돈은 되게 많은데 광고료가 안 붙으면 이건 사실은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구조인 거지. 옛날에 뭐 왕건도 뭐 100부작 넘어가고 뭐 태조왕건. 그래서 아무튼 SBS에서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 몇 개 채널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인시대 시라소니를 검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막걸리집에서 대화를 나누는 김두한과 시라소니, 시라소니 두한이는 정말로 진짜 상남자, 아니면 야인시대 어그로주의 쌍두한의 탄생. 왜냐면 처음에 딱 봤을 때 쌍두한이라거든요. 쌍두한이 싸우자고 도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워딩 그대로. 시라소니가 혹시 여기 코스염 난 사람인가요? 맞아요. 이게 딱 이제 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시퀀스 아니면 그 씬만, 그러니까 주제별로 9분에서 10분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한 게 4년 전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나오냐면 에피소드별로 이제 씬별로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걸 합쳐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보는 야인시대 주먹 황제 시라소니 은퇴 모먼트, 그리고 다시 보는 야인시대 케미지옥 이석재와 시라소니. 이석재가 누구냐면 동대문 사단에서 시라소니한테 계속 시비를 걸고 막 그런 애인데 이제 시라소니를 다구리 쳐가지고 막 다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쇠방망이 들고 왔고 나머지 다리 하나 뭐 되게 악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석재라는 사람하고 시라소니하고 좀 이제 안 좋은 고리로 묶여 있어요. 나중에 풀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탕 삼탕을 해서 몇 번을 보느냐 사람들이. 앞에 내가 얘기했던 씬별로 나왔던 거는 9만 10만 이 정도밖에 안 보거든요. 그것도 뭐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전에 다시 보는 야인시대 집 파일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는 130만 회, 하나는 920만 회입니다. 그렇게 많이 보시는구나. 그렇게 많이 봅니다. 이게 졸라 부러운 거지 나는. 근데 난 1분짜리를 280만에 본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50분짜리예요. 그거를 920만 회를 봤. 틀어놓고 용모 보시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틀어놓으면 집중하게 돼요. 되게 재밌어요. 시간 죽이기용. 그냥 멍 때리게 됩니다. 할 일이 있는데도 이런 거 틀어놓고 멍 때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분명한 거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틀어놓고 자는 용도는 아니에요. 봐야 돼요. 왜냐면 싸우는 용도는 시끄럽거든. 싸우는 것들이. 표정 이런 거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연기를 딱히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찰떡이에요. 그 역할을 맡은 그분이 시라소니. 근데 사실 이 야인시대가 좀 야속한 게 이제 장군의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각인이 박혀가지고 사실 그 드라마가 되게 떴는데 그 뒤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유명해진 사람, 계속 일이 이어진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어린 김두한으로 안재모가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40몇 회 때 안재모에서 김영철로 바뀌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안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일부가 재밌습니다. 입술이 아예 다른데 김영철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설정으로 그렇게 하긴 했는데 30대 초반 20대 말을 연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김영철이 5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글자글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CG 기술이 지금처럼 뛰어난 것도 그렇죠. 2002년도니까. 사람들이 몰입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주제는 김두한입니다. 청년 김두한까지. 청년 넘어가면 6.25 지나고 2부 가면 잘 안 싸웁니다. 남자들은 또 이제 액션 이런 거 좋아하니까. 보통 김두한을 대한민국 조폭 1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낭만주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낭만주먹 1세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느냐. 뭐 썰은 많지만 일제시대 후기에서 6.25 때까지. 김두한이 1918년생이에요. 그리고 6.25 이후에는 김두한이 정계로 진출합니다. 그러면서 조직을 해체해요. 실제로. 그때 틈을 보고 이제 좀 아다리 맞게 나오는 1.5세대가 이정재와 동대문 사단. 여기도 이제 야인시대에서 나옵니다. 이정재가 사실은 김두한과 친구예요. 일제시대 때에는 그 이정재가 김두한 꼬봉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김두한은 1918년생이고 이정재는 1917년생이거든요. 한 살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야붕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친구가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정재는 당시에 되게 명문고등학교를 나옵니다. 똑똑했구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되게 명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물론 고등학교 입학은 자기 고향에 사다가 전학을 가요. 어디로 전학을 가서 어디 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 들어보면 알 거예요. 이거는 뭐 요즘에 야구로도 유명한 학교인데 휘문고등학교입니다. 농구 아닙니까?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휘문고등학교를 이정재가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깡패들은 이제 이런 이제 공부 열심히 한 애가 없거든. 그때 당시만 해도. 희문고 역사가 엄청나나 보네요. 그럼요. 그래서 김두한이 좋게 봐가지고 경찰에 꼽아줍니다. 거기서부터 이정재의 역사가 모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올라왔을 때 그 후배도 경찰에 꼽아준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경무대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곽영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곽영주도 이정재와 같은 날 죽거든요. 그래 됩니다. 그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정재가 처음에 꼬봉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정재가 그렇게 잡혀 들어가고 끝나면서 누가 나오냐면 그 신상사라는 애가 있어요. 그 신상사파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2세대거든요. 깡패. 우리나라 이제 역사에, 그러니까 조폭 역사의 2세대인데, 야인시대에서는 이 신상사가 오상사로 나옵니다. 실력들을 한번 보고 싶었었는데 오늘 아주 잘 들어왔다. 내가 바로 오상사야 임마. 그리고 이제 이름이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보면 아실 텐데 조양은하고 범서방파 만든 김태촌 이 사람들이 이제 3세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칼을 쓰기 시작했어요. 당군다라고 했었을 때 칼을 쓰시고 일대 이제 조양은하고 조양은도 샤보이 호텔에서 칼로 이렇게 해결을 받던. 그래서 깜빵 갔다가 목사님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세대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정재하고 김두한은 조폭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 물론 이제 낭만주먹이라고 하는데 좋게 말해서 낭만주먹이지 그냥 깡패인데 둘 다 호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김두한은 호가 의송입니다. 의송. 별명은 입봉이에요. 한방에 뭐 사람들 보낸다 이래서 입봉인데 입봉 김두한입니다라고 하는데 호는 의송입니다. 의송이 의로운 뭐인가요? 의로운 소나무. 의로운 소나무.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정재는 좀 애매해요. 도운입니다. 도운. 도읍도에 옮길 운. 도읍을 옮긴다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호가 있다는 것도 대단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호가 무려 2개씩 있습니다. 뭘까요? 김두한은 의송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가송도 있습니다. 가짜 소람입니까? 아름다울 가짜. 이정재는 도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도읍을 옮긴다. 두 번째로도 이게 좀 애매합니다. 합당입니다. 합당. 뭐가 합당한 이게 아니라 문짝 합의. 집당. 집 문짝입니다. 대문 좋은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쉽게 하면 그 집 문짝. 직역하면
그래서 김도환은 주먹 1세대, 좋게 말하면 낭만 주먹 대장이었고, 다르게 말하면 일제강점기 말기에 건달 무리를 거느렸던 조직폭력배. 야인시대나 영화를 보면 종로를 지켜줘서 상인들이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고 막 그러죠. 마음으로. 우리 시장에 걸물이 하나 들어올 모양이야. 그래서 자진해서 막 돈도 맞아요. 걷어서 주고, 맞아요. 할머니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고기 오늘 좋은 거 들어왔으니까 맛 좀 보러 맞아요. 와라. 맞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썰인데, 상인들을 일본인으로부터 지켜준다라는 명목, 그 명목으로 사실상 돈을 상납받은 게 김도환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썰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주면 받고, 네. 안 주면 못 받고, 그냥 약간 이제 쭈뼛쭈뼛거리면 좀 모아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바꿨고, 다르게 얘기하면 좀 이제 속된 말로 삥을 뜯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명분을 내세우면서 합리적으로 뜯은, 결과론적으로는 뺑 뜯은 거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호도 해주긴 했대요. 그리고 상인들에게만 뜯은 게 아니라 그 인근의 다른 조직 보스들한테도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대요. 이것도 이제 김도환의 아이디어. 진짜라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게 저는 좀 신기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다 알지만 실제로 김도환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 끝난 게 다래요. 교동에 있는, 서울시 중구 쪽인 것 같은데 교동에 있는 보통 공립학교 1학년까지만 다녔는데 머리는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싸움 때 보면은 되게 그렇죠. 싸움도 머리로.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공부머리하고 싸움머리하고는 좀 다르니까, 실제로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 소식을 들었을 때 올림픽이 뭔지 마라톤이 뭔지 몰랐답니다. 올림픽? 그게 뭔데? 아니 마라톤은 또 뭐야? 그래서 정진영에게 물어봤대요. 그 정진영이 누구냐면 거지 생활을 할 때 정진영하고 개코라는 애하고 김도환이 같이 거지 생활을 하거든요. 수표교 밑에서. 그때 이제 정진영은 뭐 독학으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아이.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게 없는. 그리고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글자도 모르는 까막눈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보시오. 여기 삼천리 잡지사가 어디 있어? 여기가 삼천리 잡지사 아니야? 감사합니다. 여보게. 네? 자네 김도환이지? 예. 글 좀 읽고 다녀. 실제로 그 알바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책을 읽거라. 그렇죠. 자, 읽어봐. 남자하고 네가 읽고 여자하고 네가 읽어. 알지? 변사들처럼 멋들어지게 읽으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과 관계없이 머리는 상당히 좋았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심영을 저격한 적이 있어요. 심영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배우였는데 얘가 공산당을 찬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공산당을 이렇게 좋고 막 선전을 하기 시작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좋은갑다 뭐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또 유명한 짤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자 짤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왜 고자가 됐냐면 김도환한테 총을 맞았어요. 아이고 하필 거기를. 원래 김도환은 수표교 밑에서 아까 좀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개코랑 이제 정진영이랑 거지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둘이 김도환이 보스로 있는 조직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세 명은 되게 친구로 이렇게 계속 지내는데 정진영이 공산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김도환도 친구니까 친구 가자 막 얘기하니까 무슨 말은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 보이니까 이제 김도환도 원래 자익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 김좌진 장군이 공산주의자였던 부하 김신준의 총탄에 맞아서 사망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서부터는 좌익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나온 게 이제 백색 테러다. 그 일환으로 심영에게 총을 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김도환이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이게 돌아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영한테 총을 어디서 쏘았느냐? 네. 이게 이제 머리가 되게 좋다라는 건데 종로구와 중구의 정확히 경계선상 광교에서 저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 부분이 종로구입니다. 밑에 부분이 이제 중구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이 선 따라서 이제 청계천이 흐르거든요. 이게 이제 위쪽은 청계천 위쪽은 종로구고 청계천 위쪽은 중구예요. 그 광교가 어디냐면 요 종각역 있죠. 종각역. 요 밑에 이 다리 이 다리 위에서 심영을 쏘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애매하게. 그러니까 중부경찰서하고 종로경찰서 중 담당이 어딘지
자기들도 헷갈려가지고 서로 이제 그렇죠. 수사를 안 하게 만드는 관할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져나간 부분이 있다. 그래서 머리가 되게 좋았다. 그런데도 지독히 까막눈이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신문 정도만 약간 읽을 수 있었다. 노력은 좀 안 했구나. 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김좌진 장군이 맞나? 이 최근까지도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던 김두한은 정말 장군의 아들인가? 오늘 확실하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이 논쟁은 사실 상당히 재밌는 일화에서 시작해요. 얘는 장군의 아들이 아니다. 김좌진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올 김용옥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1990년 신동아에 기고한 글에서 김두한은 김좌진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개성 출신 고아가 거짓말을 한 거다.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 논란의 시발점이 된 거지.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김두한이 1918년 6월 23일 생이거든요. 그래서 1972년 11월 21일 날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망 이후에 현대에 와서 김두한이 갑자기 이슈가 되고 알려진 것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장군의 아들. 이걸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인시대에 정점을 찍었고, 이 장군의 아들 2가 나왔을 때 내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전 남포동에 살았잖아요. 김두한의 우미관패가 그 장군의 아들 2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남포동이 피프 공장이잖아요. 그때 그 정장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 복장으로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다 깡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다 출연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장군의 아들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김용옥입니다. 도올 김용옥. 아, 진짜요? 이때 김용옥은 시나리오상 김두한이란 인물은 영화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가감된 픽션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김용옥이 김두한을 두고 한 말이 뭐가 진실이고 뭐가 아닌지 애매하게 이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고,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결국은 김용옥이 썼다. 그래서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을 조미료 치듯이 가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좌진 아들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그런 논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김두한은 김좌진의 아들이 맞다. 그런데 서자입니다. 장자가 아니고 서자.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은 공식적인 부인이 3명이에요. 와우. 정실 부인이 오숙근이라는 분이고, 그리고 둘째가 나해국인데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에 동지로 만났어요. 그래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만나가지고 꽁냥꽁냥하고 그래서 이제 둘 사이의 자녀가 김철한, 김석출. 제가 봤을 때 김석출은 여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인이 김계월인데 이 사람이 김두한의 어머니입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부인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4번째 부인인 이씨. 그래서 김두한 포함 총 4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래서 김두한은 안동김 씨 문중의 족보에도 김좌진의 아들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호적에도 아들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김좌진의 정실 부인과 다른 부인도 김두한 아들 맞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 그 일제 군부의 공식 문서에 김두한이 김좌진의 아들이다 라고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김두한은 장군의 아들이 맞다. 근데 서자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인이 4명이라고 했잖아요. 김두한도 부인이 4명입니다. 와. 첫째 부인이 이재희라는 사람인데 6살 연하, 결혼했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1971년에 재결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1살 누나입니다. 김부미 씨 1962년에 이혼합니다. 결혼을 언제 했는 건 못 찾겠더라고요. 세 번째 부인은 15살 차이가 나는 박정인 씨인데 1966년 이혼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부인은 27살 차이가 납니다. 김순옥 씨 71년에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야인시대에 보면 그 김두한이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김두한은 몸이 크고 좋은데 얼굴은 불독을 좀 닮았어요. 그래서 딱히 여자들한테 인기는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부인은 4명이다. 나는 1명인데. 자녀는 김을동 포함해서 사남이녀, 김을동이 장녀고, 아무튼 김두한은 일제강점기 말에 1935년 18세의 나이로 서울을 제패합니다. 근데 면면을 보면 싸움 실력이 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데 아버지 후광도 있었고, 그리고 운도 되게 좋았어요. 먼저 이름 있는 깡패들이랑 싸운 걸 보면 제일 처음에 김모호하고 싸웁니다. 야인시대를 보면 하루 종일 싸웠다고 나오거든요. 너 오늘 쪼까 나 좀 만나야 되겠다.
근데 실제 싸움은 무승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영철하고는 야인시대에서 싸움은 금방 끝나요. 일방적으로 문영철을 때리거든요. 김두한이 수포교 밑에서. 그런데 문영철과는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이런 건방진 자식이. 그럼 뭐 했을까요 그러면? 이게 미스테리야. 내가 찾아보니까 이 자료에는 싸웠다 말았다 그런 누가 이겼다 이런 얘기 없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문영철과 이제 김무옥이 오른팔 왼팔이다 이렇게 야인시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마적 엄동욱은 김두한에게 4대 맞고 그냥 패배. 그거 나오는데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심지어 야인시대에서는 되게 힘들게 이기거든요. 이 신마적하고 맞짱을 떠보겠다 이 말이지. 그 구마적은 더 심합니다. 일방적으로 2대 맞고 구마적이 집니다.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다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입봉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자료를 찾다가 드라마 야인시대 1부에서 청년시대 김두한이가 싸움을 했던 주요 전적들이 나오는데 뭐 모든 싸움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란에 제가 달아둘 테니까 자세한 건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 김두한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김두한은 야인시대 1부에서 총 13번을 싸웁니다. 싸웠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제일 처음 싸우는 상대가 털보입니다. 털보. 내 돈 내놔 내 돈. 근데 이 자식이. 얘가 이제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인데, 얘가 김두한 큰 돈을 받아서 삥땅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최털보 찾아가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서 뭐 야인시대 보면 이제 무옥이랑도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최털보를 김무옥이 보는 앞에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김무옥하고 바로 붙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새 싸우는데 김두한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번개하고도 싸우고, 번개는 참고로 나중에 야인시대에서 개코한테도 집니다. 개코가 어떻게 이기냐면 막 계속 맞다가 낭심을 잡아당깁니다. 그렇게 이기는데, 번개하고도 싸우고 김무옥하고도 싸우고 김무옥하고 싸우고 이기니까 김영철이 찾아옵니다. 김영철은 되게 쉽게 이기고, 그리고 나서 구마적의 부하인 뭉치, 구마적 오른팔이 뭉치인데 뭉치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뭉치 부하인 제비하고도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제비는 칼을 꺼내가지고, 그 다음으로 두목급으로 올라가서 신마적하고 싸우고, 그리고 구마적하고 싸웁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하고 싸울 때 질질 끌어요. 분위기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 되게 근데 그거조차도 재밌었던 거지. 또 이겼다 그러면 얼마나 소문이 무성하게 빨리 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마적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이기고 종로의 왕이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종로 보스가 서울 보스고 그리고 전국 보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야인시대에서 설명을 하는데, 김두한이 너무 어리니까 이제 반항하는 호족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가서 동대문 보스인 작두랑 싸워서 이깁니다. 김두한 역시 듣던 대로다. 대단해. 나 작두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시바루랑 싸우고, 시바루가 누구냐면 이세창이 연기하는 이제 나오는데, 하야시 부하 중에 1대1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칼잡이에요. 그리고 마루오카 경부랑 싸우고, 그렇게 이제 1부는 끝납니다. 형님으로 모시잖아요. 그 유도하는. 그래서 김두한은 그 야인시대 1부에서 총 13번을 싸워서 승률이 100%.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시라소니와의 싸움입니다. 이건 1부가 아니고 2부인데, 이건 싸움 논란, 순위 논란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시라소니와 처음 만났을 때 신경전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두한이 시라소니를 형님으로 모시겠다면서 먼저 머리를 숙였어요. 야인시대에도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후에 시라소니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김두한은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오히려 칭찬을 했고, 김두한이랑 싸웠으면 내가 반드시 졌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김두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라소니와 자신이 만일에 싸우면 둘 중 하나가 죽이는 수를 쓰지 않으면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았다. 그래서 먼저 굽혔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서로를 알아본 거지. 그리고 국회에서 이정재와 김두한이 싸운 적이 있습니다. 싸우다가 중간에 유지강이 총을 꺼내서 김두한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싸움을 안 합니다, 김두한이. 그리고 이정재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정재 너 쓰레기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싸움을 멈춰요. 그래서 이제 이정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니 겁먹고 그만두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긴 거야 라고 하면 정신승리를 했지만 자택에 돌아가서는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이불킥을 했겠지. 근데 이 싸움에서는 중론이 김두한이 이겼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씨름꾼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아까 내가 뭉치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뭉치도 씨름꾼 출신이고 그리고 뭐 신마적 군마적 전부 다 힘이 장사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이정재가 이기고 있는 싸움이었다면 그 밑에 유지강이가 총을 꺼내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지그보스가 뭐 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총을 꺼냈겠지. 그래서 이 싸움은 김두한 이긴 싸움이다라고 보는 썰이 많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참고한 자료는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